안녕하세요. 당신의 리즈 시절을 돌려드리는 마이 리즈 스토리입니다. 학구적인 주제로 와봤습니다. 외음부에 이제 뭐가 나서 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의외로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. 외음부에 뭐가 났어요 하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헤르페스, 콘딜로마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너무 아파서 앉지도 걷지도 못하겠어요 하면은 딱 저희 머리에 스치는 게 뭐냐면 수술방을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왜냐면 외래에서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, 그리고 결국은 큰 낭종은 배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방으로 가게 되는 낭종이 있어요. 이름이 바솔린 낭종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는 바솔린 관이라는 게 있습니다. 지립구에 4시, 8시 방향에 여기에서 이제 윤활액을 분비를 하는 거예요. 관계를 할 때도 분비를 할 수가 있고, 그리고 평소에도 이게 좀 질을 좀 수분 있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분비물이나 질 건조증 같은 것 때문에 막히면은 이 안에 이렇게 액이 차면서 부어오르는 거예요. 엄청 아픕니다. 요거를 바솔린 낭종이라고 하는데, 그래서 이제 외음부가 너무 아프다, 근데 앉지도 걷지도 못한다 그러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스치는 게 사실 바솔린 낭종입니다. 일단은 대부분 통증이 있어서 앉지도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되게 고름이 차서 오게 되거든요. 그때는 결국은 배농을 해야 돼요. 안 그러면 열이 안 빠지고, 항생제로 가라앉으려면 주사로 너무 오래 끌어야 되기 때문에 환자도 힘들고, 결국은 배농을 하는 게 원칙적인 방법인데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술방으로 모시고 부분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죠. 근데 얼마나 아프냐면은 부분 마취를 할 때도 별로 통증을 못 느끼십니다. 보통 뾰루지 같은 거 짤 때 마취 바늘을 되게 무서워하시거든요. 아파하시고. 바솔린은 워낙에 통증이 있어서 마취 바늘이 들어가도 그렇게 통증을 못 느끼시나 봐요. 이거는 딱 거기 부위에만 생기는 거예요? 그렇죠. 4시, 8시. 근데 옛날에는 그거를 배액을 하고 질산을 채워넣는 방법이 있었어요. 세포가 자라지 못하게. 근데 그게 이제 치료법에서 탈락이 된 방법인데, 아직도 옛날 방법을 기억하시고 예전에 빼보신 적이 있는 분이겠죠. 오셔가지고 그냥 주사기로 빼주시면 안 돼요?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사실 끝까지 빼기도 어렵고 재발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빼드리기는 하는데 별로 추천은 안 합니다. 막히는 분은 자꾸 막혀요. 이게 질염의 연장선 때문에 막힐 수도 있고, 질 분비물 때문에 질 건조증이 와서 질 위축이 오면서 이 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폐경기 이후에 관계하시고 나서 바솔린 생겨서 오시는 분 되게 많아요. 그런 분들은 질 건조증을 사실 원칙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.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뭐가 있냐면, 바솔린 오신 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. 남편한테 관계 때문에 이 바솔린이 생겼다고 말씀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. 아,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염증이 있을 때는 피하시는 거를 추천드린다,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쨌든 그 남편분을 부르셨어요. 설명을 굳이 같이 들으시고 그 얘기를 듣고 가셨는데, 다음번에 또 반대쪽에 생겨서 오신 거예요. 그래서 또 절개를 했는데 이번에 좀 강력하게 남편분한테 얘기를 해달라고.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이거는 결국은 질건조증을 치료를 해야지 되고, 오히려 관계가 원활하신 분들이 질건조증이 덜 하거든요. 오히려 관계를 더 많이 하셔야지 덜 생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양쪽을 다 저희 병원에서 하신 분이 계세요. 절개해서 빼내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인 거죠? 그렇죠. 그래서 이거는 원리가 뭐냐면은 이런 주머니처럼 관이 찼다고 쳐보세요. 칼로 짠 다음에 얘를 뒤집어 까서 꼬매주는 거예요. 이걸 뒤집어 까서 꼬매줘서 결국은 배액관을 말리는 거예요. 이게 제일 확실하죠. 그냥 주사기로 빼면은 배액관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찹니다. 째서 뒤집어서 주머니 낭 같은 거 제거를 하던데. 그것도 옛날 방법이야. 요새는 제거하지 말라고 돼 있어. 그래요? 그래요? 나 그게 상처받은 얘기 하나 해줄까? 뭔데요? 내가 가끔씩 맘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우리 병원 글을 볼 때가 있거든? 막 우리 병원 칭찬이 막 달려 있었는데 누가 저 거기서 시술 받은 거 자꾸 재발해서 거기 안 가요 이렇게 써놓은 거 있는데 나 누군지 알겠는 거야. 왜냐면 그때가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, 바솔린을 무조건 주사기로 빼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. 내가 절개하자고 했는데 아니래, 딴 병원에서는 다 주사기로 해준대.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고 주사기로 빼줬어. 다음날 또 쳤어. 또 빼줬어. 또 쳤어. 그래서 한 3번을 왔다? 그러고서는 내가 이거 결국 절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, 아니 이거 그냥 갖고 살면 안 돼요 나중에, 이렇게 하시는 거야. 그러니까 통증이 없으니까 몇 번 배농을 하니까 고름은 그렇지. 없어지니까 통증은 없어지지. 그러면 너무 불편하시거나 고름 차거나 염증 생기면 통증 생기면 반드시 오시라, 그땐 째야 된다 설명하고 보냈는데 그분이 쓰실 것 같은 거야. 근데 너무 누군지 알겠는 거야. 그래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거든? 제발 원래 진짜 잘합니다. 주사기로 하면. 그러니까 주사기로 하시는 거 별로 추천 안 드리고, 되게 급할 때 해드릴 순 있지만 사실 원천적인 치료가 아닙니다. 잠깐밖에 시간 안 걸리거든요. 부분 마취로 되니까 수술방에 안전하게 가서 깨끗하게 절개하고 완벽하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.
그럼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건조할 때 잘 생기시고 젊은 분들은 질염 때문에 생기시면 제모를 해야죠. 우리는 기승전 제모야. 만약에 산모인데 걸렸어요. 그럴 때는 그냥 일시방편으로 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. 2분기 때는 해도 되는데, 그러니까 모든 모든 거는 시술을 다 2분기 때. 해도 되는데 바솔린 2분기 때 알아서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때는 주사기로 빼야죠. 산모는 정말 약 쓰기가 조심스럽잖아요. 저 레지던트 때 산모인데 항암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. 태아한테 가는 걸 감안하고 항암도 해요. 필요하면 항암도 하고 수술도 다 합니다. 산모는. 이런 것도 있어요. 이제 바솔린이 이거를 산부인과 가야 되는지 외과 가는지 몰라서 일단 여기로 와봤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바솔린은 산부인과 질환이 맞고 오시면은 저희가 처치해 드릴 수 있으니까 산부인과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. 일단 씻을 때 만져서 발견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. 좀 말랑말랑하다 싶을 때 통증이 없더라도 오시는 게 좋아요. 항생제를 좀 먹거나 주사기로 빼거나 해서 좀 가라앉히는 게 좋고요. 그게 커져서 걷잡을 수 없이 화농성이 돼버리면은 전신 감염이 되면 진짜 아파요. 그때는 입원까지도 해야 되거든요.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 오시는 게 좋고, 평소에 바솔린이 자주 생기는 분이라면 피곤하면 좌욕하시는 게 좋고요. 모공을 좀 열어주셔야 되죠. 그리고 제가 늘 말하지만 외음부에 생기는 모든 뾰루지는 다 질염의 연장선이에요. 분비물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 제모하시면 좋습니다. 질건조증 때문에 생기는 바솔린은 외음부가 딱딱해지고 분비선이 이제 제대로 모공이 열렸다 닫혔다가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. 질건조증 치료를 원칙적으로 하시는 게 맞고, 부부관계도 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꾸 저한테 오셔서 부부관계 하지 말라고 남편분한테 얘기해달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, 제가 그때마다 말씀을 드려요. 관계를 자주 하셔야 혈액순환 문제도 그렇고 훨씬 밑에가 건강하다. 자주 하셔야 된다. 그러면 안 들은 걸로 할게요. 이러면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심하시네. 활발하게 부부생활을 하시는 게 질건조증이나 질건조증으로 생기는 바솔린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? 빨리 도와줘. 이런 걸 해보는 나 구독 좋아요. 재밌게 보셨으면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